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도 한때 히키코모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 안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좀 쉬는 거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뭔가를 내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크게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그 TV 예능을 보는데 악뮤 있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저도 팬인 수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굉장히 우울증으로 힘들 때 집에서 틀어박혀서 몇 달간 빛도 보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다. 마치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가요? 졸업하고 나서 몇 달째 방에만 있다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1년이 넘도록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순간부터 집 안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좀 쉬는 거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흔히 히키코모리다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일본어로 이제 틀어박히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용어로 바꿔보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쉬었음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숨 고르기 청년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히키코모리는 진단명이 아니라 어떤 질병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의 상태를 뜻하는데, 그 안에는 우울증이 있는 분도 있고요. 사회불안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정신과적 진단 없이 그냥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좌절을 겪은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마치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은둔형 외톨이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2023년에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 중에 이런 고립 은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최대 54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게다가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좀 무섭기도 했던 결과는, 이러한 고립 은둔 청년의 75.4%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심지어 26.7%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분들은 방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의지가 없어서, 게을러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데, 학교 폭력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반복적인 취업을 실패했거나,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가족 내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과도한 통제를 당하거나, 심각하게 사업을 실패했거나, 사회적인 어떤 큰 망신을 겪고 나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뇌는 세상을 아주 위험한 곳이야 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내가 또 다칠 수도 있어 라는 불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히키코모리가 왜 위험해지고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뇌의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피가 강화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집 밖이 되게 위험해, 이 세상이 굉장히 겁나라고 생각해서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 편안함이 바로 문제가 돼요. 뇌는 학습하게 되거든요.
피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러면 다음에도 그냥 피해버리자.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밖으로 나가는 게 더 크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 가는 게 무서워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나중에는 슈퍼 가는 것도 무섭고 그 다음에는 그냥 현관문을 나서는 것조차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피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공포감이 눈덩이 쌓이듯이 불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성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능력도 계속 써먹어야지 늘거든요. 안 쓰면은 근육처럼 약해져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이렇게 방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대화하는 방법을 아예 잊어버리게 돼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마주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뭔가 대화를 하는 그런 스킬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를 기회를 붙잡아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감이 붕괴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가 다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을 해오고 있고 지금 나는 이걸 하고 있어. 이런 서사들이 다 있는데 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나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력서에는 공백이 생기고 또래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나만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더욱더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결국에는 더 이상 그 갭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 라는 안타까운 믿음이 생겨버려요. 이게 정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생각이 점점 더 좁아지고 왜곡됩니다. 오래 고립이 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좀 왜곡되게 되거든요. 뭔가 나와 동떨어진 얘기 같고 뭔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다 우리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뭐 어때요? 막 다 잘 살고 다 재밌고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그 세상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검증이 점점 더 되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부딪히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 점점 더 커지고 확신되게 돼요. 그러면 나갈 의지가 더 작아지고 불안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이 이렇게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뭔가를 내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크게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강요와 강압입니다. 야, 씨, 빨리 나와. 너 뭐 하는 거야? 남들은 다 하는데 다 멀쩡한데 너만 뭐야? 너 왜 이러냐? 사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을 듣는 그 당사자는 안 그래도 나는 지금 위축되어 있고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데 그래 맞아 나는 쓰레기야 나는 못났어 막 이런 식으로 더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돼요. 결국 자기 혐오가 깊어지면서 문이 더 닫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 일단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지면 나오겠지. 괜히 내가 뭔가를 압박할까 봐 두려워서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고 사회적인 어떤 스킬, 사회적인 능력은 더욱더 떨어지고 자존감은 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마냥 해결해 주진 않아요. 쌤 그러면 압박도 하지 말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냅두지도 말라고?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그 악뮤의 그 찬혁 씨가 했던 방법이 저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동생인 수연 씨가 너무 극심한 우울증에 자존감이 무너져서 집에만 있을 때 찬혁 씨가 보기에는 괜찮지가 않아 보였는데 본인은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일단은 제안을 합니다. 같이 좀 살자. 그냥 안 건드릴게. 너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수연 씨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져서 뭔가를 강요하기보다는 "야 어차피 우리 같이 살고 오빠도 운동할 거니까 너도 같이 한번 해 볼래?"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거부터 사소한 거부터 하지만 무관심하진 않게 그렇게 쪼끔씩 같이 하면서 우리 수연 씨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뭔가를 해가 아니라 그냥 매일 짧게라도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 좋다. 밥은 먹었어? 이런 말들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은 대체로 병원 가는 것도 싫어. 나 안 갈 거야. 라고 병원을 거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이 답답하시겠지만 정신건강의학과나 아니면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그런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치료를 좀 연계할 수 있는 곳은 있는지 아니면은 상담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좀 배워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은둔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도 한때 히키코모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방구석에 처박혀서 밖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저는 저희 친언니가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강아지 산책하러 가자. 그 멀리 안 가도 돼. 요 앞에 슈퍼만 갔다 오자. 같이 좀 뭐 맛집이 있는데 먹으러 가자. 귀찮아 안 갈래 해도 그냥 한번 쓱 갔다 오고. 요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점점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뭔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 출구가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 너무 늦어버렸다는 그런 생각, 이것은 고립이 만들어낸 인지 왜곡입니다. 실제 현실이 아니거든요. 저처럼 회복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5년, 7년, 10년이 더 걸려서 세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한 가지만 필요해요. 바로 이 방 밖을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방 안에서 보고 계신 분들 충분히 괜찮고요. 늦지 않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정신과의사 박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